요즘같이 가격 회복이 되고 있을 땐 급매물 잡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부동산한테 급매물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급매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 부동산 돌아다녔을 때 엄청 싸게 나온 그 금액을 보고 부동산에 가서 이 금액 지금 없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부동산에선 그런 거 없다고 더 비싼 가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만 그 가격을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동산도 갔다가 바로 옆에 부동산도 갔다가 여러 군데를 들어가기도 했었죠.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급매물 잡는 방법부터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지 않는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 모든 걸 풀려고 합니다. 그중 자신에게 맞는 급매물 잡는 법을 이용하셔서 급매물을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제일 좋은 건 다 해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으로 급매물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제도예요. 거제도에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봅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평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인기가 있는 33평으로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거래 방식에 매매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일 매물 묶기는 항상 클릭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부동산에서 올렸지만 동일한 물건이면은 합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얼만큼 매물이 나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격순으로 보긴 해요. 그 중에서 가격순으로 봤을 때 가장 낮게 되어 있는 가격이 급매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어요. 아파트일 경우에는 1층인 거랑 30층인 거랑 가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층보다는 고층, 중층이 더 인기가 있어서 금액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층이랑 저층인데 두 개가 만약에 같은 동이야. 이거 동에서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동마다 들어오는 햇빛 일조량이 다르고 이게 뷰가 다르기 때문에 뷰가 제일 좋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을 로얄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로얄동에 가까울수록 또 동마다 가격이 조금씩 더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중에서 로얄동이고 로얄층인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더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디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가격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싸다고 해서 급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중층이고 이게 저층인데 가격이 500만 원이나 더 높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중층인 이게 조금 더 싸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아파트에서는 107동이 여기 보시면 뷰가 제일 예쁠 거잖아요.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고 앞에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뒷부분은 각자 서로의 동들이 서로를 가리기 때문에 조금 일조권이 침해되기도 하고 뷰도 107동보다는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도로 한번 봤을 때 어떤 동이 로얄동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가서 어떤 동이 로얄동인지 내가 둘러보면서 확인도 해보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떤 동이 가장 선호가 있고 로얄동인지도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도 해보고 저 아파트도 해보고 여러 아파트들을 이렇게 로얄동이 어딘지 예측을 하다 보면 점점 내 감이 맞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층수랑 동도 같이 보면서 로얄층, 로얄동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층과 동도 같이 보면서 가격 비교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싸다고 해서 급매 아니에요. 20층이랑 1층이랑 가격이 같으면 20층짜리가 엄청 싸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매매로 볼게요. 33평으로 볼 거고 가격순으로 보면 제가 107동이 로얄동이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커뮤니티 동으로 인기 많은 동 이렇게 적혀져 있죠. 다른 동에는 그렇게 안 적혀져 있어요. 107동 거 보면 로얄동 되어 있고 107동 들어가 보면 또 로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107동에 4억 5천이 나와 있고 101동에도 4억 5천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고층이에요. 그럼 로얄동의 고층이라서 로얄동 로얄층이 되는 건데 101동의 중층이랑 가격이 같게 나왔다 하면 107동 이 매물이 더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급매는 누가 먼저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일 매 시간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서 새로운 매물 나왔나 더 싼 매물이 나왔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매물이 올라왔을 때 알림이 오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오는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여기서 이 편한 세상 거제 유로 아일랜드 쳐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매물을 들어가서 전체 면적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매매만 보실 거면 이렇게 매매만 하시면 되고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림이랑 관심 버튼이 있는데요. 관심을 눌러주시면 관심 단지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을 하면 신규 매물 알림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매물의 종류를 클릭해서 이 아파트에 이 매물이 나오면 알림이 올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아니고 전세면 전세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림 등록을 누르면 새로운 매물이 나왔을 때 알림이 자동으로 핸드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단지 눌러준 거는 마이페이지에서 관심단지 누르면 바로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매물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해놓고 알림이 왔을 때 바로 누가 제일 먼저 낚아채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좋은 금액에 금매를 잡을 수 있으려면 이런 알람이 떴을 때 내가 그 금액을 보고 금매인지 아닌지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최근 실거래가가 어떻게 되는지 호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때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호갱노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쳐주면 뜰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위치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평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33평을 평형 선택하고 최근에 8월 30일 날 3억 9,400에 14층이 거래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층수마다 최근에 언제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만 가격을 비교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 그 아파트를 가서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네이버 부동산 말고 금매를 잡을 수 있는 오늘의 영상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 금매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기 전에 부동산 소장님들의 전화 한 통으로 다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정말로 살 아파트 단지가 정해졌다면 그 주변의 부동산들을 한두 군데 가셔서 바로 살 것처럼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 나랑 잘 맞는 성향을 가지신 부동산 소장님이 계신다면 그 부동산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방문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매물이 나왔다면 부동산 사장님이 당사자가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장님께서 이미 다른 물건을 갖고 있던가 상황적으로 자신이 투자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 지인한테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제가 조금 여러 군데 부동산을 들어가서 사장님들을 만나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손님인 것처럼 당장 오늘 살 거다, 계약할 거다인 것처럼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A라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내가 매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집까지 막 보러 가겠다고 하고 그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한테까지 연락이 가게끔 내가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 부동산에서도 집주인한테 연락이 갈 거고 B 부동산에서도 나 때문에 이 똑같은 집주인한테 연락이 가고 이런 식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부동산에서 한꺼번에 연락이 오니까 손님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들어서 매물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 매물이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부동산에 들어가서 나랑 잘 맞는 소장님을 찾는 건 좋지만 오히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행동을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들어가서 내가 매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부동산 가서 매물 보여달라고 하는 것보다 요즘 분위기 어떤지, 요즘 동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부동산적으로 무슨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러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혼자 계시잖아요. 많이 바쁘신 것 같으면 저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조금 친분을 쌓기 위해서 자주 인사를 나누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들도 사람을 엄청 많이 상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고 친해지고 싶어 하고 하면은 흔쾌히 저희 말에 잘 대답해 주시고 정보도 많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좀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고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그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부동산을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초급매로 급해서 완전 싼 금액으로 부동산한테 내놨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안 올라오는 거 보면 집주인이 소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렴하게 나온 금액은 이렇게 집주인이 소장님한테 뭐라 하기 전에 전화 몇 통이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집주인이 소장님한테 뭐라 할 새 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알람이 오자마자 소장님한테 전화가 오자마자 어느 동 어느 몇 층인데 이거 얼마에 나왔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바로 매수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정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혔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최근에 호가 올라오는 게 얼마인지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 집을 사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바로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경매인데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매를 진짜 잘 잡으면 경매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제 영상 중에 경매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금매로 살 수 있는 방법과 경매로 입찰할 수 있는 방법 모두 알고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니까 두 개 다 체득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금액으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